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베이지역에 화창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화창한 날씨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계속되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 베이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59도에서 69도 선을 보이겠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63도에서 74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64도에서 73도로 나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 45도에서 54도, 내륙 지역에서는 40도에서 53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45도에서 53도로 예보됐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몇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이 25일 밤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날 밤 11시경 모건힐 북동쪽 7.5마일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모건힐과 써니벨 북쪽까지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댄빌과 살리나스밸리의 홀리스터에 이르는 76마일 구간인 칼라베라스 지진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칼라베라스 지진대에서는 두 차례 큰 지진이 나기도 했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산호세 알람럭 파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으며 1984년 4월 24일 모건힐을 진원지로 규모 6.2의 지진이 강타해서 $800만 달러의 피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노스베이에서는 27일 아침 두 차례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규모 2.6으로 이날 오전 4시 30분경 노바토 동쪽 산파블로 베이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험볼트 카운티 해안에서 28일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날 오후 9시 55분경 험볼트 카운티 유레카 남서쪽 30마일 지점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이를 미리 통보해주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27일 오클랜드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오클랜드 주민 4만 명의 휴대폰으로 지진 경보가 시범 발송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과 UC 버클리, 칼텍, 워싱턴주와 오레곤주 대학이 7년간 개발한 지진 경보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주 공공기관과 학교, 업소, 가정에 경보가 발생돼 열차가 자동 제어되며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놀이공원 기구 사용이 정지되며 건물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트, PG&E, 쉐브론, 북서부 10개 수자원 관리 디스트릭도 지진 경보 시스템을 테스트 중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전기자동차 이벨로즈시티가 카누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야심찬 사업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카누에는 전기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고의 차량 디자이너로 평가되고 있는 한인인 리처드 김 씨가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인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일 발표된 카누의 사업 청사진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첫 차량 모델을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잇따라 4종의 차량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제휴해 운항한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다고 소년의 가족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 애틀랜타 지역 방송인 WSB-TV에 따르면 라케시 파텔의 15살, 16살 두 아들은 최근 할아버지를 문병한 뒤 아버지의 임시 직장과 거처를 방문하기 위해 애틀랜타에서 서울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심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운항한 애틀랜타발 서울행 항공편에서는 땅콩이 기내식으로 나오지 않아 별 탈 없이 항공기에 탑승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델타항공이 제휴사인 대한항공과 함께 운항한 서울발 마닐라행 항공편에는 땅콩이 기내 간식으로 제공되게 돼 있어 이들은 두 가지 선택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파텔 가족은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에서 내리든지 땅콩이 서빙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냥 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10대 소년은 다른 선택이 없는지 요구했지만 게이트 직원이 셔츠를 잡아당겨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WSB-TV는 전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서울에서 다시 애틀랜타에 있는 항공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파텔 가족은 항공사 측에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WSB-TV는 대한항공이 땅콩, 음식 알레르기는 항공산업의 이슈 중 하나이고 어떤 항공사도 알레르기가 전혀 없는 환경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고 실현 가능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옆 사람이 땅콩을 먹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 때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별도 구역에서 식사하게 합니다. 대한항공이 한국 시간 25일부로 기내 땅콩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탑승객의 땅콩 알레르기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서비스를 중단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꿀 땅콩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크래커와 같은 스낵류로 대체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오클랜드의 한 신학대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숨지게 한 고수남 씨가 교도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지난 20일 세크라멘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올해 50살의 고수남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검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4월 2일 오클랜드 소재 오이코스 신학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리디아 심과 그레이스 김 씨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최근 재추진됐던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 AB269가 25일 첫 공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 샤론 쿼 실바 65지구 주 하원 의원과 앤소니 폴탄티노 주 25지구 주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해 법안 AB269가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재상정된 이유는 지난해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차량 등록국 DMV의 업무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휴면 법안으로 분류돼 논의가 중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 AB269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신청 시 필기시험을 제외한 주행시험만 면제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25일 세크라멘토 주의회에서 열린 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 정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습니다.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샌프란시스코 K-Move 취업 박람회가 28일 개최돼 유학생 등 많은 한인 구직자들이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위치한 위워크에서 열린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자동차 서비스 업체와 고객을 연결시키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 라이더 대쉬를 비롯해 다양한 테크 스타트업과 베이지역 한인 기업 15개사가 참가해 한인 구직자들과 오프라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산호제 스테이지 컴퍼니가 제작한 아디오스 마마 카를로타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베이 지역에서 세계에 초연됩니다. 아디오스 마마 카를로타는 1862년에서 1867년 프랑스가 멕시코를 점령했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 3세의 제안으로 멕시코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오스트리아 대공 맥시밀리안은 멕시코 총살부대 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디오스 마마 카를로타는 벨기에의 공주이자 그의 부인으로 멕시코 황후 자리에 오른 마리 차를로테가 맥시밀리안이 죽고 60년 후인 1927년 남편의 집권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올해 비의 도시 시애틀의 거의 2배인 17.13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시애틀보다 2일 더 많이 비가 내렸으며 시애틀의 9.78인치의 거의 2배인 17.13인치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5일 지난 2015년 샌프란시스코 피어에서 불법 체류자 총에 맞아 사망한 케이트 스탠리 가족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케이트의 가족들은 샌프란시스코가 불체자 보호 도시 정책을 고수하면서 연방 이민국 관리들이 범죄를 저지를 불체자를 추방하려는 것에 협조하지 않아 케이트가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의 비협조 정책이 연방이나 주 또는 로컬 정부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교사와 성관계한 남학생이 프리몬트 통합교육으로부터 37만 5천 달러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당시 16세였던 피해 남학생은 코린 코리 아우디어트 워싱턴 하이스쿨 체육교사가 수개월간 강제추행과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인 그루밍 성폭력을 행사했지만 교육부가 적절한 대응을 나서지 않았다면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 통행료가 7월 1일을 기해 매년 35센트씩 올라 2023년에는 8.75달러까지 오릅니다. 패스트트랙 사용자는 2023년까지 7달러에서 8.75달러로, 일반 사용자는 8달러에서 9.7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중간 요금인 통행시 지불도 생기는데 이 요금은 8.20달러에서 매해 20센트씩 올라 2023년에는 9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다리를 통과하고 나서 추후 편지로 고지서를 받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8번째로 높은 시카고 초고층 빌딩 에이온 센터의 전망대와 함께 북미에서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는 유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에이온 센터를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601W 컴퍼니스는 1973년 개관한 총 83층, 높이 346m의 에이온 센터에 초고층 전망대와 함께 유리로 제작된 전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올봄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저 가스값이 베네시아 정유소 일시 가동 중단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가스버디닷컴에 따르면 29일 레귤러 가솔린가 평균은 샌프란시스코가 3.70달러, 오클랜드 3.60달러, 산호제 3.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7센트에서 21센트가량이 오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가스값이 급등했습니다. 29일 가주 평균 가스값은 3.59달러로 미 전국 평균인 2.69달러보다 약 1달러 높았으며 2주 전보다는 19센트 인상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4세 남아가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는 사건이 발생해 총기 안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경 이스트 오클랜드 리치 스트리트 2400블럭에 위치한 집에서 4세 남아가 총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자신의 머리를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과 구급대원은 피해 아동을 UCSF 베니오프 아동병원으로 이송시켰으며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윌슨의 형과 피해 아동의 엄마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여성은 추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형 대신 종신형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4일 사형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캘리포니아 주민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2%는 1급 살인범에 대해 사형 대신 종신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사형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에 불과했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가 지난달 설립한 지 26년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에서 15,000여 명 이상의 금연을 돕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UC 샌디에고의 연구에 따르면 ASQ 한인금연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률이 일반인들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따라서 ASQ는 금연에 대한 도움을 얻고 싶은 한인들에게 무료 상담과 연방식품의약청 FDA 승인을 받은 금연 니코틴 패치도 제공한다며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무료 금연 전화 상담을 시행한 ASQ 한인 금연센터는 한국어 서비스 외에도 중국어와 베트남어의 상담도 제공합니다. 한국어 상담은 1800-556-5564, 웹사이트는 asq-korean.org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들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SB 277에 문제점이 잇따르면서 대체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학교 등교를 위해 의무적으로 접종시켜야 한다는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법안 SB277은 지난 2015년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 이후 통과된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리처드 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26일 주 공공보건국이 아동 예방접종에 대해 면제 신청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인 SB276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SB276은 부모가 백신 접종이 자신의 아이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 주 공공보건국에 면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초대형 명문대 입시 부정 스캔들로 미 전역이 들썩인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이 같은 비리가 밝혀져 학교 측이 체육 특기자 전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교 마크 테시에 라빈 총장과 퍼시드 드렐 학장은 지난주 학교 블로그를 통해 체육팀 코치의 추천서만으로 입학이 허가되는 제도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은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희망하며 25일 스탠포드 대학교는 지난 2017년 여름 입시 비리 스캔들의 주모자인 릭 싱어에게 $77만 뇌물을 받고 부정 입학을 도모한 조정팀 코치 존 밴드모어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밴드모어는 싱어의 학생을 스탠포드 조정팀에 넣기 위해 전 USC 축구팀 코치와 협력해 학생의 프로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생은 입학을 1년 미룬 뒤 끝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 측은 이에 연루된 다른 학생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 6개 주에서 판매된 아보카도가 리콜됐습니다. 헨리 아보카도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 판매한 아보카도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샘플 테스트에서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이 발견된 데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아보카도를 먹고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리콜 조치된 아보카도에는 브라보카도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또 유기농의 경우 브라보카도 스티커 대신 올게닉과 캘리포니아가 함께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아보카도를 구입했다면 폐기 처분하거나 이를 구입한 매장에 가서 환불받을 것을 헨리 아보카도사는 권고했습니다. 다만 멕시코에서 생산돼 헨리 아보카도사에 의해 유통된 아보카도는 이번 리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우편물을 통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감사국에 따르면 사회보장번호 SSN을 포함한 실업과 산업재해 그리고 육아휴직 등의 문서를 배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감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가 매년 100만 명에게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1,700만 개의 문서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주 고용개발국에서 발송한 우편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보장번호 유출로 300명이 신원을 도용당했습니다. 주 고용개발국은 사회보장번호를 제외한 문서 양식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지만 노후된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는 새 시스템이 도입되는 오는 2024년까지는 개선이 힘들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올여름 10억 달러 이상을 들인 디즈니랜드의 스타워즈 테마파크가 개장합니다. 오는 5월 31일 문을 여는 스타워즈 갤럭시즈 엣지로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즈니랜드 측은 파크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얼음과 유아 외건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흡연자는 파크 입구 밖이나 디즈니 리조트에 마련된 지정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또 원활한 통행을 위해 유모차의 크기도 최대 가로 31인치, 세로 52인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아 외건은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얼음을 넣은 아이스박스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외부 음식을 보관할 때 얼음 대신 아이스팩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파크 안에서 얼음컵과 얼음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31일 오픈 후 첫 3주 동안은 디즈니랜드 리조트 숙박객들과 온라인 예약자들에 한해 스타워즈 테마파크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영라디오 NPR은 유타주가 주지사 서명으로 1973년부터 계속된 간통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리 허버트 유타주 주지사는 혼외 정사, 간음을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유타주는 1973년 주 형법에 혼외 정사, 간음을 B등급 경범죄로 분류해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유타주는 미국 내에서 간통죄를 유지해온 몇 안 되는 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 명소 가운데 한 곳인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에서 홍콩인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관리 당국에 따르면 구조 헬기가 지난 28일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의 305m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은 홍콩인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50대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소 대변인은 숨진 사람이 절벽 끝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은 시간에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가 있는 이글 포인트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맑은 모양의 밑이 투명한 전망 교량입니다. 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을 폐쇄했습니다. 시애틀에서 27일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졌다고 시애틀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시애틀 북부의 노스이스트 120번 도로와 샌드 포인트 웨이 노스이스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먼 베스트 경찰서장은 모두 4명이 총에 맞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럴드 스코킨스 시애틀 소방서장은 용의자가 충돌 사고도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 이후 워싱턴 정치권이 잠시 동안의 정치 공방에서 헬스케어와 이민법 등 정책 대결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사라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헬스케어와 이민법을 손질하겠다는 캠페인에 돌입했고 정치 공방에서 역풍을 우려해 주춤하던 민주당도 즉각 정책 대결에 응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단 며칠 동안의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급격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사실상 사라지자 워싱턴 정치권이 정치 공방보다는 이슈 대결로 미국민 유권자들을 잡아야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더빈 상원 의원이 이른바 드리머를 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보도했습니다. 드리머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취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의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에 제동을 걸어 추방을 일단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드리머 구제 법안은 이들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와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학력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 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린 미 유명 대학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가 비리 연루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일대는 25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입시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학생 1명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일대는 이 대학 여자 축구팀 코치인 루디 메러디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입학 원서를 낸 학생이 2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애초 입학이 거부됐으나 나머지 1명은 입학을 해 재학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학생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멕시코가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불법 이민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국경 전체나 상당 부분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한 현행 이민법에 관해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3건의 글을 올려 멕시코는 그들의 나라와 우리 남쪽 국경을 통해 수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이는 국경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대사회의 하이테크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서 현금 없는 결제가 혁신적 결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현금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6.5%가 은행 계좌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대부분의 저소득층에게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노숙자들은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대부분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아이디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노숙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은데 단순한 아이디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빈민층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시리스를 향한 질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화답해 현금 없는 결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미국 전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에게는 약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시의회에서 아마존고 등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한 매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는 27일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근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적시한 연례 보고서를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을 책임지고 있는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때까지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소위위원장은 합의 없이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할 정도로 충분한 압박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더 좋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
또다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오펙이 원유 공급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 세계 시장은 취약하고 유가는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페크 회원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비회원국이 감산 조치를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를 뒷받침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귀화 이민자를 적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민당국의 서류 재검토 대상에는 귀화 이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합법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부정 취득한 이민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다각도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권 부정 취득 사실이 밝혀져 추방되는 이민자가 트럼프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로 큰 폭 올랐습니다. 2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1.22포인트 상승한 25,928.6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18.96포인트 오른 2,834.4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0.16포인트 상승한 7,729.3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과 일제 잔학상을 기록한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촉구하는 릴레이 응원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28일 가주 한미 포럼에 따르면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위안부의 목소리 자료를 등재하라는 2분 30초 분량 영상은 위안부 자료를 세계인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우리는 촉구한다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이어 위안부는 1930년대와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일본군 성노예로 징발된 아시아와 유럽 10여 개국의 여성을 지칭한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지명위원회가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이름 아래 위안부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는 일제 잔학상을 상세히 기록한 2,74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책임진 외교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8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현 사무총장을 재신임하고 임기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나토 사무총장직을 맡게 됩니다.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나토 사무총장직에 취임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26일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실시 시기가 2년 늦춰진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410표, 반대 19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에너지를 아낀다는 명분 아래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기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다시 1시간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서머타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각 회원국에서 서머타임제 폐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각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각 회원국의 입장은 각각 정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약 3만 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도 북한 노동자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미공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에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역사는 한국 여객의 역사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친이자 그룹 창립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1945년 설립한 한진 상사가 모태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인천에서 미군 화물 수송을 시작으로 수송 여객업을 시작한 한진 상사는 1969년 항공기 8대를 보유한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며 종합운송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74년 입사한 조양호 회장은 2002년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한진그룹의 2대 회장에 올랐습니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을, 동생 조남호 회장과 조수호 회장은 각각 한진중공업과 한진해운을 물려받았고 사남 조정호 회장은 메리츠 금융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승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5년 사형제는 이른바 형제의 난을 겪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상속한다는 부친의 유언장이 조작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6년 동안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한진과 형제들은 차례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수호 회장의 한진해운은 파산했고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1999년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에 오른 뒤 20년간 대표이사로 경영권을 행사했던 조 회장은 주주총회 30분 만에 대표이사직을 잃었습니다. 국적항공사 라이벌인 금호 아시아나그룹도 고속 성장과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1946년 중고택시 2대로 운송업을 시작한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은 고속버스와 운송업으로 사세를 키웠습니다. 금호그룹이 도약한 건 전두환 정부 시절 제2민항 사업자에 선정되면서였습니다. 88년 서울항공이란 이름으로 법인을 세웠지만 취양 직전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항공 여객 수요가 증가하던 9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정부의 경쟁체제 확립 방침에 승승장구했습니다. 1990년 처음으로 김포, 일본 노선을 취항했고 이듬해 미국 노선을 시작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67년 금호 타이어에 입사한 박삼구 회장은 84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본격적인 2세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91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취임했고 2001년 그룹 부회장을 거쳐 2002년 그룹 회장에 올랐습니다. 한진그룹처럼 몰락의 전조는 형제 간 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사세를 키웠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였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을 제안한 동생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2014년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찬구 회장이 박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형제 간 오간 송사만 10건이 넘습니다. 그룹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면서 박 회장은 마지막까지 그룹 부활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지난해엔 자신의 금호 고속 지분을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내식 대란에 이어 올해 회계 감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계속됐습니다. 본사 사옥 등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자신이 키운 금호 아시아나그룹 경영권을 반납하고 무대 뒤로 퇴장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골란 고원 문제로 반이스라엘 감정이 더욱 고조된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공습을 단행했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군 소식통은 27일 알레포 북동부 세이크 나자르 산업지구를 노린 이스라엘의 공중공격을 우리 군의 방공망으로 물리쳤다고 밝혔다고 사나 통신이 전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이스라엘이 이란군과 연계부대의 무기고를 폭격, 대규모 폭발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기고 경비대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알레포 주민 다수도 폭발로 도시 전체가 단전됐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컬링이 세계 랭킹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세계 컬링 연맹이 28일 발표한 여자 컬링 세계 랭킹에서 65.907점으로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컬링 역대 최고 랭킹입니다. 나아가 2006년 컬링 세계 랭킹이 도입된 이후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기록한 역대 최고 랭킹입니다. 1999년생 동갑내기로 이뤄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 또 한 번 컬링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의료진이 HIV 감염자가 기증한 신장을 다른 HIV 감염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흔히 에이즈 바이러스로 통하는 HIV는 한때 감염 자체를 사형 선고로 생각할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28일 온라인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의대의 도리 세게프 외과 교수팀이 지난 25일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 신장 기증자와 수증자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IV 감염자는 원래 신장을 기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감염자 본인에게 신장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프 교수팀이 HIV 감염자 4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새로 개발된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신장에 안전하고 이 약물을 복용한 HIV 감염자는 근본적으로 비감염자와 같아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현재 11만 3천 명이고 이식할 장기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도 하루 약 20명이나 됩니다. 대기자가 가장 많은 장기는 신장이라고 합니다. 90세가 넘어도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새로운 신경세포가 아주 적게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의 마리아 로렌스 마르틴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이 사망한 정상인과 치매 환자의 뇌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가디언 인터넷판 등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한 45명의 치아이랑 조직을 분석해 앞서의 정상인 치아이랑 분석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최고령인 97세의 환자를 포함해 모든 환자에게서 신생 신경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신생세포의 수가 정상인보다 50에서 75% 적었습니다. 아주 초기의 치매 환자도 신생세포의 수가 정상인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는 나이와도 무관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뇌세포가 재생되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신경과학자들의 논쟁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세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4월도 알찬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한 주간에 미국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점으로 전해드리고 그 외 세계 소식과 한국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편안하게 한 주간의 뉴스를 들으시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실리콘밸리 코리안 뉴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여러분이 힘입니다.